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IGP란 거는 하나의 AS 내부에서 그 프로토콜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 이렇게 AS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관리 범위 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회사가 하나의 AS를 많이 가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다른 회사들 간의 라우터 연결돼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 한 회사 내에서 라우터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다이내믹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주고받는 요 한 회사 내에서 하는 것들을 IGP라고 했습니다. IGP가 얘네 돌고 있고, 그리고 이 사이에 연결해 주기 위해서 EGP라는 게 돌고 있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 EGP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은 BGP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BGP 버전 4만 동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크게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것을 분류를 나누면, 이 IGP가 어떻게 냐면 립이 있고, 그리고 IGRP, 얘를 계산한 Enhanced EIGRP, 그리고 OSPF, IS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쪽 계열들, 그리고 요쪽 계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쪽 계열들을 우리가 뭐냐면 DV 디스턴스 벡터라고, 요쪽 LS 링크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트렌드는 다 이제 디스턴스 벡터는 점차 사용하지 않고 이쪽으로 다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업계 추세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을 많이 사용했는데 실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디스턴스 벡터인 요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의 공통적인 이 디스턴스 벡터라는 프로토콜, 이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쪼개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 디스턴스 벡터라는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디스턴스 벡터라는 이 표현이 뭘까요? 그렇죠? 자, 디스턴스 벡터. 이 사실 이게 처음에 제가 라우팅을 했을 때 굉장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책 같은 것들은 막 여러 개 봐도 처음에는 한국 책들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게 설명 많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막 이렇게 막 암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는 립, 뭐 이렇게 해서 립에 대한 특징 막 외우고, 립 특징하고 이거 막 헷갈리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자, 이게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에 라우터가 단말이 이렇게 스위치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단말이 요 네트워크를 우리가 10.1.1.0에 2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 광고할 때자면 10.1.1.0이 24로 올 때는 내한테 오면 돼. 너 던져주면서 너 이제 내한테 오면 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얘가 이제 너한테 올 때 얘가 자기한테 직접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뭐냐면 걔는 나랑 직접 연결돼 있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직접 연결돼 있단 말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나하고는 홉수가 제로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너 10.1.1.0으로 올 때 내한테로 오면 되고, 요 목적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올 때, 네트워크에서 올 때 목적지 네트워크에서, 그다음에 이제 저 디스턴스 벡터라고 하는데, 디스턴스 거리는 뭐냐면 걔는 나한테 연결돼 있어. 걔 네트워크랑. 그래서 걔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나는 영호비야. 떨어져 있지 않아. 우리는 하나야. 영호비야. 이렇게 거리, 디스턴스 거리를 알려주고, 벡터는 뭐냐면 너 올 때 이렇게 던지면서 요쪽으로 보내면 돼. 내 IP 요쪽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요쪽으로 오면 돼서 자기 그 얘 입장에서는 자기 넥스트 오브 IP를 알려줍니다. 넥스트 오브 방향을. 자, 그래서 자, 얘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목적지 네트워크로 올 때는 내한테 오면 돼. 이쪽으로 너 패킷 보내면 되고, 그리고 나는 걔랑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이렇게 던집니다. 그럼 얘가 목적지 네트워크 10의 1.1.0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메시지 전할 때 그 메시지는 뭐냐면 똑같이 목적지 네트워크 동일하고, 이때 디스턴스 벡터, 이거에서 디스턴스 뭐냐면, 자, 뭐냐면 걔는 내하고 한 칸 떨어져 있어. 왜냐면 얘는 직접 연결돼 있으니까 한 칸 돼. 그래서 걔는 얘가 0으로 이렇게 던지면 얘는 이제 플러스 1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이를 얘보다 한 홉이 더해지니까. 그래서 뭐냐면 걔는 나한테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 홉이 떨어져 있어. 거리가 디스턴스 거리가 나하고 한 홉이 떨어져 있고 어떻게 되냐면 한 홉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넥스트 홉은 너 내한테 데이터 나중에 이렇게 보내면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던질 때 내한테 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거리하고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는 어떠냐면 자기가 연결될 때 딱 받는 순간 얘는 어떻게 했나 얘랑 한 홉 연결돼 있다는 거 알고 얘는 한 홉 나는 걔랑 한 홉 연결돼 있더라고 이렇게 받으면 얘가 플러스 1에서 라우팅 테이블에 두 홉으로 올려놓습니다.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하나 두 홉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디스턴스 얘는 던질 때 나는 연결돼 있어 얘는 나는 한 칸 더 한 홉 떨어져서 연결돼 있어 또 얘가 다음에 떨어질 때 나는 두 홉 떨어져서 연결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 넌 내한테 보내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거리와 방향을 아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이 디스턴스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만 꼭 알아두시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목적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웃 라우터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표지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 있죠. 이 표지판은 동서울로 가는 정확한 경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대충 이 방향에 2km 떨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거리랑 방향 정보를 알려주죠. 예, 거리랑 방향 정보를 이렇게 해서 시드니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끝에 있는 라우터 입장에서는 아 내가 얘랑 한 홉 두 홉 떨어져 있구나 알고 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 알지 얘는 중간에 어떤 라우터가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우터가 이렇게 계속 한 수십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랬을 때 얘는 뭐냐면 이 라우터는 뭐냐면 나중에 계속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하나, 두 홉, 세 홉, 네 홉, 다 여, 일곱 내가 저 네트워크에 대해서 8홉 떨어져 있다는 거 만나는 겁니다. 단순히 나 8홉 떨어져 있고 내가 그쪽으로 갈 때는 얘한테 보내면 돼. 요 정보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위치에서 스패닝 트리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요걸 사용하는 것들이 립, IGRP, BIGRP 이렇게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요 개념을.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주기적으로 얘가 자 이렇게 광고한답니다. 너 192.168.4.0에24 요 네트워크로 올 때 이렇게 오면 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나는 직접 연결돼 있어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려주게 돼 있고 또 얘도 이렇게 알려줄 때 뭐냐면 너는 나중에 올 때는 이렇게 오면 돼 나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라우터는 어떠냐면 마치 우리 소문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있다 해보세요. 얘가 무슨 누구한테 그 정보를 들었어요. 그럼 얘가 얘기하죠. 너 이거 알아? 그럼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이웃에게 얘한테 들은 정보를 얘는 또 다시 전달하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얘는 얘한테 들은 정보를 얘한테 마지막으로 들었잖아요. 얘한테 들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또 누구한테 이렇게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면 단지 마지막 이웃에게 들었던 정보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웃에게 들었던 정보를 전달하고 이웃에게 들었던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뭘 아냐면 누구한테 중간에 든 건 다 모르고 마지막에 들은 놈한테 얘한테서 걔는 어떤 정보라는 것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 토폴로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얘는 그런 거 모른다는 거죠. 내가 중요한 건 나는 그까지 갈 때 얘한테 보내면 되고 나는 그한테서 8홉 떨어져 있어. 이렇게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조죠. 우리가 이게 STP가 그러지 않습니까? STP에 있는 라우터들이 동일하죠. 우리가 스위치일 때도 보면 어땠습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떠 있으면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스위치는 네모로 그려야 되는데 제가 라우터 하다 보면 루트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BPDU를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BPDU를 받았을 때 얘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얘 BPDU의 정보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가는 데는 맷 코스트란 건 알지. 나는 얘한테 연결돼 있고 또 얘는 여기 연결돼 있고 이렇게 이 전체 그림을 우리 사람에는 이렇게 보지 마. 우리 개별 애들은 그렇게 모른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루트까지 얼마만큼이구나 이렇게밖에 알 수 없듯이 지금 이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들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는 이 네트워크는 내한테서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근데 그쪽 갈 때는 얘한테 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토폴로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자기가 주기적으로 이 값들을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 EIGRP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데,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다 아는데 또 보내고 또 보내면 우리가 막 했던 말, 술 마시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 근데 그렇게 얘는 초기에 이제 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뭐 EIGRP 이런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게 정보를 계속 말해줍니다. 알아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얘기하지만 요거밖에 모른다는 거. 전체를 모른다는 거, 요것만 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라우팅 바이 루머를 합니다. 소문을 통해서 라우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전달받고 이렇게 소문이 전달되듯이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전체 토폴로지 구조를 우리가 알지만 실제 라우터는 그 전체 모르고 단순히 거리 방향 정보만 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보도 모르지만 단순하게 동작할 수 있게 메모리 있고, 단순하다 보니까 뭐다? CPU 메모리 사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라우터들이 이걸 사용했던 거죠. 왜냐면 초기에 우리 80년대, 90년대 뭐 이런 때까지만 해도 CPU 자체가 굉장히 그 라우터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라우터의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이 그냥 고가다 보니까 라우터가 이제 굉장히 고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뭘 써야 되냐면 이 CPU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이런 디스턴스 벡터 계열의 라우터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 초기에는 결국 모두 다 이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전체 경로를 모르다 보니까 컨버전스 타임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전체가 장애가 났을 때 전체가 동기화되는데 루머 방식으로 전달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장애가 났을 때 다시 장애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죠. 전달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슬로우 컨버전스 타임이 정말 이제 큰 문제였고, 그리고 얘는 이제 토폴로지 전체를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컨버전스 타임이 늦어지죠. 루머에 의해서 그것만 알게 되니까. 그리고 얘는 루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루프 가능성이 아직 전체적인 토폴을 모르다 보니까 얘는 라우터는 뭘만 안다죠. 이 옆에 라우터한테서 소문 들어서 내가 목적적이 어디까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서로 간에 다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알면 이게 갔다 돌아왔다 이런 루프가 없을 건데, 이 전체를 모른다는 거죠. 마치 코끼리의 손 하나, 팔 하나 부분만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장난 루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루프 방지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학습할 때 보면 이 디스턴스 벡터 할 때 학습할 때 보면 동작 원리 학습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루프 가능성 때문에 이 루프를 차단한 것을 배우다 보면 그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 배우다 보면 사람들이 나중 되면 이 정말 원리는 모르고 이것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원리만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것들이 나중에 BGP에서 원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디스턴스 벡터 계열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결국 어디다 쓰게 된다? 이 소규모 네트워크에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스턴스 벡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 개념 어떤 방향으로 얼마 떨어지는 정보만을 이웃 어떻게 전달해서 공유한다, 요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